바다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기물들은 바다를 떠다니다가 해양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재활용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작부터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나오는 하천을 관리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해양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가지고 산업 소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라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과 엮여 있고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도에 어디에 가서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 분야의 선두그룹으로서 정부의 정책 위반하는 데에 가서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도 전문가 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은 전혀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가 참 고민이었고, 저희는 엔지니어링 기술 그룹이다 보니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급하는 그룹들이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산업 소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좀 만들고 싶었고, 사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떠올려 보면, 미세먼지 문제가 생기면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차량 매연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염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오염원을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해양 쓰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바로 하천이거든요. 하천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한 80%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천을 관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분야에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 솔루션들을 개발해 왔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1인당 수산물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몇 년 전부터 일본을 제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는 새우나 조개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우리나라 수산업이나 많은 사람들의 되게 압박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 폐기물 분야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가 국민들로부터 형성이 되는 거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주변을 돌보는 시간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분야의 예산이나 사람들의 관심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움직이게 됐던 거는 아마 2017년에 G20에서 이제 그 협약된 마린 리터 액션 플랜이라는 조약이 있어요. G20에 속한 20개국들은 2019년도까지 하천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들을 막는 시설물들을 설치를 강제하는 것을 협약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2019년도까지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2019년 12월 3일에 해양 폐기물 관리법을 발의를 합니다. 시행은 1년 뒤였고요. 우리나라가 한 것들이 좀 시작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례를 보고 계속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정책이 되게 연구 대상, 논문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이 연구가 됐었고,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해양 폐기물이다 라고 해서 가격이 비싸면 사실은 이거는 마케팅 요소로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산업 자체를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해양 플라스틱
폐각이나 아니면 폐각골재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충분히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 소재라고 하면 기업들이 그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가격과 품질을 띈 소재여야 한다는 거죠. 해양 플라스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양 폐기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균일한 품질로 저희가 재활용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최근 이 분야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린워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구하기 위해서 신제 제품을 폐기를 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소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공장을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마다 레포트를 내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산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격이 비싸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런 장벽들을 없애줘야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산업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산업 소재를 만들어야 하고,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많이 사용을 해야 저희는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혼나겠지만, 네,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박리담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쓰레기를, 플라스틱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추가 첫 공장이 될 거고, 202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3,000톤급인데요 15,000톤 정도 그 스케일을 좀 늘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외 공장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28년 정도에는 총 한 5만 톤 정도 생산하는 규모로 성장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공통적인 관심사는 바다인 것 같아요. 해양 폐기물을 관리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폐기물이라는 산업을 접해보고 싶고, 기획자로서 전략을 구축해보고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자로서 나의 기술을 여기에 적용해보고, 정말 눈앞에 그 종이 위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적용해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꿈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낸 시장은 새로운 시장인데, 폐기물 시장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부터, 뿌리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바닥에서부터 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폐기물 처리장에 가면 되게 젊은 사장님들 많이 계세요. 나이가 많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세대에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이야기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것을 좀 내어주면서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분야에서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태계를 만드는 차원에서 희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시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양 폐기물, 순환자원, 여기는 시장이 전혀 없어요. 다 같이 시장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희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저희가 충분히 공유하고 내어주면서 같이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